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머전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 클루커스 컨설턴트 남민우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민첩성,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완성하기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워크숍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마지막으로는 고객 사례와 클루커스에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아울러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무엇이고 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해야 하며 어떤 이점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시장 속도와 고객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빠르고 빈번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한 아키텍처, 조직, 문화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어플리케이션은 수백만의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확장되고 글로벌 가용성을 보장하며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관리하고 밀리초 단위로 응답해야 하며 새로운 아키텍처 패턴, 운영 모델 및 소프트웨어 전달 프로세스를 조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그림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개발 배포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빈번하게 배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란 무엇일까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란 레거시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현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프로토콜 또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변환, 제작성 또는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기술로는 컨테이너화,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기술들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비즈니스 대응의 어려움. 기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로직 변경이 쉽지 않아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고객 경험 저하. 어플리케이션은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사용성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고객 및 환경 변화의 지원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인력 수급과 비용 증가.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기존 레거시 소프트웨어의 언어가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델파이나 코볼 같은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유지보수 인력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취약한 보안체계. 보안 위협은 나날이 증가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운영체제는 랜섬웨어, 악성 코드와 같은 보안 공격에 취약하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된 아키텍처와 보안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적절한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안 위험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구형 시스템이 기능과 비용 측면을 충족해도 노후화로 인해 잦은 장애는 기업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구형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운영체제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신기술 적용과 타 시스템 연동 어려움. 오늘날 IT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존 시스템의 환경과 하드웨어 플랫폼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레거시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이 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이 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빠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코그너티브 API와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통해 보다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빨라진다는 것은 결국 시장 속도와 고객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관리 및 유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서버리스 컴퓨터와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AI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분석 및 검토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완전 관리되는 서버리스 리소스와 데이터베이스로 신뢰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서버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할 경우 신뢰성과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상의 서버리스 리소스와 완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벤더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객이 해당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개발 환경을 설정해 놓으며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에 접근하여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하며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설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를 이용하면 클라우드상의 리소스 배포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전략은 크게 리호스트, 리아키텍트, 리팩터, 리빌드의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전략에 대해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각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뒤에서 각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전략 중 리호스트 혹은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방식은 보통 온프레미스에서 최초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클라우드의 서버로 제법하는 방식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코드 수정에 대한 위험이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클라우드로 이전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해당 전략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 클라우드 전환이 시급한데 어플리케이션의 수정 및 변경에 대한 가용 자원과 비용이 충분치 않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만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장 빠르고 최소한의 리소스로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리팩터 혹은 리패키지라고 하는 전략은 코드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대규모의 변경이 없이 어플리케이션 일부만 변경하여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나 앱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의 파스나 컨테이너로 이전하면서 클라우드 리소스 사용에 맞춰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온프라미스의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하지만 단순히 리호스트에서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에도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리아키텍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춰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아키텍처 등을 모두 수정 및 재개발하여 복원력 있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의 서버리스 제품이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앱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리빌드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춰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계 및 개발하는 것 이외에 앞에 이야기한 리아키텍트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추가로 리플레이스 전략도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SaaS 제품이나 오픈소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핵심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가 필요합니다.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는 애저, AWS, GCP,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 수많은 벤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것은 애저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기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실제 물리 서버와 하드웨어를 이용한 인프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물리 서버와 하드웨어
가상화가 이루어지면서 2006년에 상용 이아스 시스템을 서비스 시작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에는 상용 파스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에 도커의 공개로 인해 컨테이너 기술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의 설립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MSA의 표준같이 이야기하는 쿠버네티스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는 컨테이너 런타임과 이미지 관련 표준을 만드는 리눅스 재단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용어가 생긴 것이 아닌 위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지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아스, 파스, 사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류하지만 현재는 카스, 파스, 카스 등 최신 기술의 발전과 해당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으로 보다 다양한 모델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는 물리적 장치, 하드웨어 등 모두 직접 구매하고 OS부터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제공하는 모델로 고객은 운영체제,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파스는 서비스 개발, 어플리케이션 배포 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로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설치 및 관리하면 됩니다. 사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모델로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사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모델입니다. 카스, 파스, 카스는 최근 생긴 서비스 모델로 카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애저에서는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카스 서비스입니다. 파스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애저에서는 애저 펑션스가 파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해당 장표에는 없으나 카스라는 서비스 모델은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관리할 때의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입니다. 현대적인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확장성, 유연성 및 복원력이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현대적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자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유연하고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어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스케일링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 확장성 개발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API를 지원하며 분산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로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소, 높은 서비스 품질 유지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이고 빠른 업데이트를 지원 CI/CD, 탄력 있는 동적 스케일 아웃 스케일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동적 스케일 지원, 웹, 모바일 다양한 UI를 지원하며 사용자의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며 프로비저닝 배포, 스케일 주기와 고도로 자동화된 수요와 자원 제한에 대응 가능한 자동화를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장점을 100% 활용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우위 확보.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목표를 IT 비용 절감에서 비즈니스 성장 엔진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규모의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유연성. 기업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수정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맞춰 클라우드 가격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 향상. 많은 조직이 실용적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는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제공 및 완전 자동화된 배포 운영 같은 데브옵스 워크플로우를 통해 지원됩니다. 개발기간 단축.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기업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신속한 업데이트 및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여 탄력성을 높이고 자동 스케일링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시스템이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배포, 업데이트 확장, 축소, 재시작을 할 수 있어 뛰어난 고객 경험을 24시간 365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이 성장하고 있더라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면 자동화, 셀프 서비스, 원격 측정, 분석 등의 기능의 필요에 따라 확장 또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환경에서 필요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리눅스 재단 소속 비영리 단체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조직이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현대적이고 동적인 기술의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불변 인프라, 그리고 선언형 API가 이러한 접근 방식의 예시들이다. 이 기술은 회복성, 관리 편의성, 가시성을 갖춘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견고한 자동화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영향이 큰 변경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주 예측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벤더 중립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생태계를 육성하고 유지함으로써 해당 패러다임 채택을 촉진한다. 우리 재단은 최신 기술 수준의 패턴을 대중화하여 이러한 혁신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표 아래의 아이콘과 수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기여자, 멤버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초기 개발 단계를 넘어 마지막 단계인 졸업 단계에 도달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요즘 대세인 쿠버네티스 관련 프로젝트와 헬름, 아르고 CD와 같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술들의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의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현재 CNCF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수는 앞 장표에서도 나왔지만 152개로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애저 서비스들입니다.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AKS, 컨테이너를 가장 빠르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서비스인 컨테이너 인스턴스, 컨테이너 이미지들의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애저 펑션스, 웹앱과 API를 빠르게 빌드, 배포, 스케일링할 수 있는 파스인 앱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모두 AKS를 제공한 모두가 파스 제품이며 AKS는 파스에 가까운 서비스이긴 하지만 파스는 아닙니다. 해서 앞에 잠깐 이야기한 카스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모두 서버 관리에 대한 수고가 거의 필요 없고 컨테이너를 이용해 락인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핵심 기술인 컨테이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란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 기술로 리눅스 커널을 공유하면서 프로세스를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가상머신과 다르게 커널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고 성능상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호스트 머신에게는 프로세스로 인식되지만 컨테이너 관점에서는 마치 독립된 환경을 가진 가상 머신처럼 보이게 됩니다. 종속성이 배제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구동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 하면 리눅스 컨테이너를 지칭하지만 윈도우 컨테이너도 존재하고 일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컨테이너가 널리 쓰임으로 인해 서버 관리에 대한 개념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서비스를 동작시키던 레거시 서버나 가상 머신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패키징하고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체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고 하이퍼바이저와 게트OS의 오버헤드가 사라져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이 말은 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에 내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위한 종속성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컨테이너 엔진만 있으면 이미 내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데 필요한 종속성을 컨테이너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디서든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가상 머신은 하드웨어 스택을 가상화합니다. 컨테이너는 이와 달리 OS를 가상화하여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OS 커널에서 직접 실행합니다. 컨테이너는 기존 가상화 기술보다 훨씬 가볍게 동작하며 OS 커널을 공유하고 시작 시간이나 종료 시간이 빠르고 메모리를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과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 라이브러리 및 종속 항목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 기술의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개발자와 IT 운영팀이 훨씬 작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가벼운 가상화 기술. 가상화와 비교하면 컨테이너는 OS 없이 프로세스와 파일 시스템을 분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가볍습니다. 또한 가상화를 위한 하드웨어 에뮬레이터 단계 없이 분리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높은 직접도.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실행 중이라 하더라도 OS는 하나이므로 가상 머신에 비해 고밀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사양의 환경에서도 더욱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작은 이미지 크기. 가상화 기술은 가상 머신마다 OS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VM 실행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은 어플리케이션과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게스트 O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컨테이너는 호스트 OS를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가상 머신과는 다르게 게스트 OS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VM 이미지보다 파일 크기가 작아 이동성이 우수합니다. 이동성. 컨테이너는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자가 자신의 PC에서 만든 컨테이너를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져와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빠르고 효율적인 배치 및 서비스 단위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얻는 이점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과 종료 시간. 컨테이너는 실행된 OS에서 응용 프로그램 본체와 미들웨어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VM보다 크게 단축됩니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은 OS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시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매우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환경.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종속 항목, 프로그래밍 언어, 런타임 및 기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특정 버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히 생산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와 IT 운영팀이 버그를 잡고 환경 차이를 진단하던 시간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신규 기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운영 환경 지원. 컨테이너는 리눅스, 윈도우, 맥OS, 가상머신, 베어메탈, 개발자 PC, 데이터 센터, 온프라미스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등 사실상 어느 환경에서나 구동이 되므로 개발 및 배포가 크게 쉬워집니다. 계층화된 이미지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동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이 무엇이든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OS 형태로 독립 환경 제공. 컨테이너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리소스를 OS 수준에서 가상화하여 개발자에게 기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분리된 OS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배포 편의성.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과 종속 항목을 버전 제어가 쉬운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팀 내 여러 개발자가 쉽게 복제하고 클러스터 내에 머신으로 간편하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와 결합하면 개발자들이 논리성을 판단해야 하는 단위 자체가 훨씬 작아지므로 민첩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 결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 배포, 전반적인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옮기고 관리하는 직업인 도커에서 따온 이름에 걸맞게 컨테이너를 잘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실행시켜 컨테이너를 만들거나 생성된 컨테이너를 관리하거나 컨테이너를 다시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커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다른 라이브러리와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격리된 환경이 필요할 때, 완성된 서비스를 배포할 때, 혹은 배포 중인 서비스를 받아서 실행해 볼 때도 유용합니다. 특히 배포 과정에서 도커를 사용해 필요한 파일만 예쁘게 포장해서 이미지로 만들면 지긋지긋한 종속성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버 한 대만 배포한다면 종속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서버가 2대, 4대, 8대, 수백, 수천 대까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을 받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이거 먼저 설치해야 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커를 사용하면 그냥 같은 이미지를 실행해서 컨테이너로 만들면 됩니다. 앞에서 도커를 이용한 배포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내 PC에선 잘 되는데 다른 곳에선 왜 안 되지 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정 모듈의 버전이 맞지 않아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아서 등의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문제점을 도커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코드뿐만 아니고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플리케이션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담아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PC에선 잘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정상 동작하지 않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 그리고 실행을 위한 환경, 라이브러리, 그림 파일과 같은 에셋,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추가 종속성 파일들, 그리고 설정 등을 모두 컨테이너화하여 어디서든 똑같은 실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Node.js 기반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있지만 리눅스를 지원하는 거의 모든 언어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환경에서 사용하여 OS를 실행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배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리눅스,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니고 가상머신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게스트 OS에 대한 OS 라이센스 구입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의 기타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운영비 절감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모노리식 아키텍처는 단독으로 배포 가능한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포함합니다. 단일 프로그램이므로 신규 기능 추가나 오류 수정 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이 있으므로 배포 시 해당 수정 사항으로 인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복잡성이 올라갈수록 장애 처리 및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처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기존 모노리식 아키텍처보다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작은 서비스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가벼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며 배포로 인해 전체 시스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기존 모노리식 아키텍처 시스템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시스템의 확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모노리식 시스템의 경우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이 증가한 경우 고사양의 서버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버의 스펙을 늘려 대응하였으나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컨테이너만 추가로 늘리면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 증가나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 오토 스케일링으로 시스템 자원의 매트릭 값을 모니터링하여 서버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모노리식 시스템에서도 모니터링 기능은 있지만 해당 기능은 시스템의 상태를 알려주기만 할 뿐 서버 증설이나 조정은 관리자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모노리식 아키텍처의 경우 모든 기능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작성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개발 언어에 종속되어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다른 언어의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작은 기능 단위로 분리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및 데이터베이스 및 개발 언어에 대한 종속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려면 그냥 해당 기능에 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경우 서비스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며 해당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새로 빌드 후에 다시 배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리스크 및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며 새로운 빌드와 배포로 인해 또 다른 장애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는 모든 서비스가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므로 하나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여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이 없으며 해당 서비스만 다시 빌드 교체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은 이렇게 작은 단위로 서비스를 쪼개서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것으로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툴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쉽게 빠르게 배포, 확장하고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 이외에도 많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는데 현재는 쿠버네티스가 MSA를 위한 표준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로고를 보시게 되면 배의 키 모양처럼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항해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가를 상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CNCF 재단을 설립하여 쿠버네티스를 기부하였습니다. 도커와 마찬가지로 고온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구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표준이 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운영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는 특정 리소스를 적절한 노드에 활용할 수 있게 스스로 스케줄링하며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파드 기반의 서비스 관리뿐만 아니고 배치 및 CI 워크로드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잡에서 하나 이상의 파드를 생성하고자 했을 때 비정상 종류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지정된 수의 파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드 실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파드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구성 변경 시 변경 사항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이를 롤백할 수 있으며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평적인 스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정보나 비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 각 노드의 컴포넌트가 컨테이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과 클러스터 내의 트래픽을 로드 발란싱 해주는 기능, 문제가 발생했을 시 서비스를 자동으로 셀프 힐링 기능, 마지막으로 로컬과 외부 저장소에도 컨테이너를 마운트하여 스토리지를 자동 할당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배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현을 돕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는 기술과 운영의 합성어로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전문가 사이의 소통, 협업, 통합 및 자동화를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합니다.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간의 상호 의존적 대응이며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배포 및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더 이상 별개의 조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두 팀이 단일팀으로 병합되어 엔지니어가 개발에서 테스트, 배포, 운영에 이르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에 걸쳐 작업하고 단일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일부 데브옵스에서 품질 보증팀과 보안팀 또는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에 걸쳐 개발 및 운영과 좀 더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데브옵스 팀 전체가 보안을 중점적으로 두는 경우 이때 데브섹옵스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팀에서 데브옵스 방식을 사용하여 속도가 느리고 수동으로 수행되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스택과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 덕분에 엔지니어는 이전 같았으면 다른 팀의 도움을 필요했을
코드 배포 또는 인프라 프로비저닝과 같이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팀의 작업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데브옵스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 작업 속도가 빨라지므로 고객을 위해 더 빠르게 혁신하고 시장 변화에 더 잘 적응하며 좀 더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지속적인 전달을 사용하면 팀에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업데이트를 좀 더 빠르게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제공. 릴리즈의 빈도와 속도를 개선하여 제품을 더 빠르게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의 릴리즈와 버그 수정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객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하여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CI와 CD는 빌드에서 배포까지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성. 최종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더욱 빠르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인프라 변경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전달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각 변경 사항을 제대로 작동하며 안전한지 테스트합니다. 모니터링과 로깅 방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능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장. 규모에 따른 인프라와 개발 프로세스를 운영 및 관리합니다. 자동화와 일관성이 지원되므로 위험을 줄이고 복잡한 시스템 또는 변화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를 사용하면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을 반복 가능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협업 강화. 주인의식 및 책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는 데브옵스 문화 모델에서 좀 더 효과적인 팀을 구축합니다. 개발자와 운영팀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많은 책임을 공유하며 워크플로우를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와 운영팀 간의 인도 기간 단축, 실행되는 환경을 고려한 코드 작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제어를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규정 준수 정책, 세분화된 제어 및 구성 관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브옵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형 인프라, 코드형 정책을 사용하면 규모에 따라 규정 준수를 정의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위와 같은 4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는 품질 안정성 및 보안을 희생하지 않고 좀 더 짧은 릴리즈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CI/CD, 지속적인 통합과 전달을 위한 도구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계획하고 위험성을 관리하며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따라 더 빠르게 적응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하고 일상 및 수동 단계를 자동화하고 지속적인 테스트 및 통합을 통해 조금씩 반복하여 빠르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방식으로 릴리즈합니다. 정책 및 제어를 사전에 적용하고 자동 게이트를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설정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적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동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데브옵스 팀들이 빌드하려는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정의하고 기술합니다. 단일 제품 작업부터 여러 제품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작업까지 세밀함의 수준을 달리하여 진행 사항을 추적합니다. 데브옵스 팀은 백로그를 만들고 버그를 추적하고 스크럼을 사용하여 애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관리하고 간반 보드를 사용하고 대시보드로 진행 사항을 시각화하는 등의 가시성을 바탕으로 민첩하게 계획을 진행합니다. 개발 단계에는 팀원들 간의 코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통합하는 코딩의 모든 측면과 이 코드를 다양한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빌드 아티팩트로 빌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데브옵스 팀들은 품질 안정성 및 생산성의 저하 없이 신속하게 혁신할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이 뛰어난 도구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수동 단계를 자동화하며 자동화된 테스트 및 연속 통합을 통해 작은 중분 단계로 반복합니다. 배포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프로덕션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완전 관리형 기본 인프라를 배포하고 구성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팀들은 제공 단계에서 명확하게 수동 인증 단계를 통해 릴리즈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고객에게 출시되기 전까지 어플리케이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자동화된 게이트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확장성과 반복성, 관리 용이성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데브옵스를 구현하는 팀들은 쉽고 자신있게 안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하는 작업을 이루어집니다. 데브옵스 방식을 도입한 팀들은 시스템 안정성과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가동 중지 시간을 제로로 유지하는 한편 보안 및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데브옵스 팀들은 고객 경험에 영향을 주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대응합니다. 이처럼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으려면 깊이 있는 원격 분석 데이터와 유형화 알림, 어플리케이션 및 기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데브옵스는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전문가 사이의 소통, 협업, 통합 및 자동화를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데브옵스란 CI/CD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지속적인 통합이란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통합이란 여러 명의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를 지속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팀 구성원이 코드 변경의 내용을 기시나 SVN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에 커밋할 때마다 코드를 자동으로 빌드 및 테스트하는 프로세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통합의 핵심 목표는 버그를 신속하게 찾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개선하며 새로운 업데이트의 검증 및 릴리즈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CD는 Continuous Delivery와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혹은 또는 지속적인 배포라는 의미입니다. CI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제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Continuous Delivery와 Continuous Deployment의 차이점은 배포 시에 완전한 자동화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승인 과정을 거치느냐의 차이입니다. Continuous Delivery가 배포 전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환경에 배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CI/CD를 도입하는 이유는 코드 통합 시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처리하고 빌드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쉽게 빌드를 가능하게 하고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배포하여 자주 피드백을 얻는 개발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작은 기능별로 서비스를 잘게 쪼개어서 개발하는 애자일, 소규모 기능 단위로 빠르게 개발 및 적용을 반복하는 개발 반복 문화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능 추가 및 수정이 빈번하여 각 서비스 간의 동작 및 테스트, 정적 코드 분석의 자동화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데브옵스를 위한 수많은 툴들 중에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 상위 25개만 나열한 것입니다. 단순히 CI/CD를 위한 툴이 아닌 소스 코드 관리 도구, 빌드 도구, 테스트 및 품질 관리 도구, 로깅 및 모니터링 도구, 위험 및 취약성 관리 도구, 배포 도구, 인프라 구성 관리 도구, IT 서비스 관리 및 협업 도구 등 조직 전반적으로 데브옵스를 지원하는 많은 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툴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스코드 관리 도구는 GitHub입니다. GitHub는 원래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 저장소 호스팅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GitHub는 단순히 소스코드의 저장소 기능뿐만 아닌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I/CD를 GitHub 액션 이전에는 CI/CD를 위한 Azure DevOps나 젠킨스 같은 별도 툴을 사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소스 관리부터 빌드 배포까지 모두 GitHub 하나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Git에서 소스 코드 빌드, 배포에 관한 이력 등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합니다. 요즘 Git을 사용한 CI/CD 방법 중 GitOps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중에서 쿠버네티스의 지속적인 배포를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 어플리케이션 배포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코드화하여 Git에서 관리하는 것이 GitOps의 핵심입니다. 기본 개념은 코드를 이용하여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코드형 인프라에서 나온 것으로서 GitOps는 이를 인프라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범위로 확장하였습니다. GitOps의 장점으로는 더 빨리 더 자주 배포, 대부분의 지속적인 배포 도구들은 배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자주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덥스를 통해서 개발자는 개발하는 동안 사용하고 있던 깃 저장소에 형상 관리하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실제 환경에 배포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배포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보다 나은 방식을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쉽고 빠른 오류 복구. 깃을 통해 기록된 커밋들은 오딘 로그일 뿐만 아니고 트랜잭션 로그이기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환경이 다운되거나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개발자는 단순히 깃 명령의 깃 리버트 명령을 통해 즉시 실제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인증정보 관리. 깃업스를 통해서 개발자는 깃 저장소 또는 이미지 저장소에만 접속하면 됩니다. 실제 환경에서 접근하여 kubectl 명령을 날리지 않아도, 즉 직접적인 환경에 접근하여 작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배포 자체 문서화. 깃업스를 사용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환경의 모든 변경 사항을 깃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드, 커밋 메시지, 풀 리퀘스트, 머지 어프로브 등 실제 배포와 관련된 전체 기록 등을 깃에 전부 남아있게 됩니다. 즉, 환경에 대한 실제 상태와 그 변경 일행이 깃 저장소에 기록되게 됩니다. 팀별 지식 공유. 모든 것을 기록하는 깃의 사상에 맞게 깃 저장소에 기록된 변경 사항들은 팀원들 간의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변경에 대한 커밋들은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통찰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선언적으로 구성된 인프라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진화하는지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깃옵스는 푸시 방식의 파이프라인과 풀 방식의 파이프라인 두 가지 유형의 배포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배포 환경이 실제로 원하는 인프라와 유사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차이점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풀 방식의 배포 전략이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간주되며 선호되곤 합니다. 먼저 푸시 방식 기반 배포 전략은 젠킨스, 서클 CI, 트래버스 CI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던 CI/CD 도구로 구현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들은 깃 저장소에 있으며 해당 코드가 업데이트, 즉 깃 워크플로우에 따라 배포 브랜치가 변경될 때 빌드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되어 빌드를 진행하고 배포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언적으로 작성된 인프라 매니페스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푸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포를 수행하는 도구들이 배포 환경 외부 혹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 환경에 대해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분화된 권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저장소의 코드를 기반으로 인프라 환경의 변화가 트리거되기 때문에 항상 코드와 실제 환경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실제 배포 시 환경과 코드의 격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풀 방식 기반의 배포 전략은 푸시 방식에 유사하지만 배포 파이프라인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푸시 방식에서 CI/CD 파이프라인은 깃 저장소가 변경될 때 외부 이벤트, 레포지토리 머지 및 푸시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풀 방식에서는 깃 저장소와 실제 환경을 비교하는 오퍼레이터가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르고 CD, 플렉스 CD, 젠킨스 X 등의 CI/CD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실제 환경 내에 위치시켜 내부 환경에 필요한 접근 권한을 외부 환경에 둘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동작하는 환경 외부의 저장소인 깃 저장소 혹은 이미지 저장소에 대한 접근 제어를 환경 안쪽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환경에 대한 권한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풀 방식은 쿠버네티스 등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이미지 저장소를 관찰하다가 변경점만 반영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반영하고 인프라에 대한 변경점도 저장소를 관찰하다가 변경점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중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한 배포 라인을 위해 중간 과정으로 담당자에 의한 관리 요소를 준비해두는 편이 현실적으로 작업 중간에 다양한 경우의 디버깅에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깃옵스 도구로는 아르고 CD와 테크톤, 젠킨스 X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해당 도구를 배포 및 사용, 편의성, 통합 및 구성 가능성, 쿠버네티스를 위해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깃옵스 워크플로우 범위,
커뮤니티 성숙도 및 인기도 등을 비교한 것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통합을 지원하지 않지만 아르고CD가 주목받는 이유가 쉬운 배포와 쉬운 사용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르고CD 배포는 헬름으로 배포가 가능하며 파이프라인 설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을 이용한 CI 기능을 사용한다면 GitHub과 아르고CD를 이용하여 완전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구 위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개발 환경을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있으며 이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세션에서 소개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소개 및 보안 솔루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커스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커스에서 진행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온프라미스 상의 MES 솔루션을 AKS 내에 .NET 5.0으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파드 구성으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컨테이너 테스트 후 고객과 논의하여 노드 사이즈와 파드 사이즈를 결정하여 구축하였으며 부하 분산 테스트를 위한 호리전털 파드 오토 스케일링, 부하 테스트 및 그에 따른 노드 오토 스케일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니터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진행하였으며 애저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데브옵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사인 해당 솔루션 전문 기업은 데브옵스 배포로 인한 자동화에 의한 더욱 빠른 개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사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AKS로 구축한 금융기업 사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HD 인사이트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된 데이터를 AKS 기반 웹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AKS 노드풀 기반 웹 와스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 분리를 위해 프로덕션과 스테이징 환경으로 분리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하여 확장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카프, 클라우드 어댑터 프레임워크는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각종 문서 기술 등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한 안정적인 이전을 지원하며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수많은 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랜딩존 설계를 지원하며 클라우드 이전을 성공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을 만들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으며 검증된 지침입니다. 애저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 5가지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5가지 부분은 비용 최적화, 운영 우수성, 성능 효율성, 신뢰성, 보안으로 나뉘며 애저 어드바이저,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로커스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활용하여 최적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익스퍼트 인력의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와 최신 기술 적용에 기여하며 전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희망하신다면 클로커스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클로커스 컨설턴트 남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